보수 교계 연합기구 간의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15개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상임회장 회의를 갖고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과의 통합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의 새 리더십을 선출하는 감독 선거가 전국 연회별로 개최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은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선교 여성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소득을 늘리고 교회도 함께 성장해온 충북 괴산 순복음 후영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의 통합 논의가 다시 살아날 전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은 오늘 15개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상임회장 회의를 갖고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과의 통합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한교총과 한기연 통합추진위원들은 지난 8월 17일 한기연 회의실에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합의문에는 두 기관의 회원은 모두 인정하되 통합기구의 운영은 공교단 중심으로 하고 통합기구의 대표회장은 3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3명 가운데서 법인 대표를 1명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두 기관은 통합총회를 오는 12월 첫째 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합의문 발표 이후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기연의 재무 상태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은 데다 통합할 경우 고용 승계도 걸림돌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통합 합의문 발표 이후 활발해야 할 통합 추진위원들의 모임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통합 논의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교총이 교단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상임회장 회의를 열어 한기연과의 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은 한기연과의 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회장 회의에서는 한기연 측이 최근 통합안을 제안해온 새로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인 이용훈 목사와 한기연 상임회장인 권태진 목사가 조만간 만나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한기연과 한교총의 통합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는 다음 단계 대화는 우리 이용훈 목사님, 권태진 목사님 통해서 또 관계된 몇 분 더 모이셔가지고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보수연합기관의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또 통합 논의로 잠시 중단했던 법인 설립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9월 말까지 한기연과의 통합을 기다리고 유보를 하자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소위 등기 절차까지는 완료가 공증 절차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교총 법인화를 계속 늦추면서 한기연과의 통합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두 보수연합기관의 통합 논의에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양측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선거를 통해 9명의 연회 감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사태로 혼란에 빠진 감리교단이 새로운 연회 감독들을 선출함에 따라 향후 교단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길이 모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학감리회 10개 연회 중 9개 연회가 새로운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10개 연회에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부연회 감독선거 입 후보자 2명이 모두 결격 사유로 후보 등록이 취소되면서 9개 연회만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남부연회는 오는 15일에 별도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리교 33회 총회 감독선거에는 9개 연회에서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중 3명의 후보는 단독으로 출마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연회에선 원성욱 목사가, 서울 남연회에선 전중구 목사, 충청연회에선 김규세 목사가 단독 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6개 연회는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중앙연회 감독선거에선 김종현 목사가 당선됐고 동부연회 감독선거에선 최선길 목사가, 경기연회 감독선거에선 김학중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중부연회 선거에선 박명홍 목사가 새 감독으로 선출됐고 충북연회 감독선거에선 조기영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진 삼남연회 감독선거에선 김종복 목사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계산중앙교회에서 제33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사태로 혼란에 빠진 감리교가 이번 총회를 통해 교단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에는 여성 평신도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며 전도와 선교 활동에 헌신해온 예장통합총회 여성 평신도들이 이번에는 선교 대회를 열고 삶의 선교를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36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창립 90주년을 맞아 열린 선교대회에는 전국의 여전도 회원 2,500여 명을 비롯해 67개 노회장과 평신도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선교대회 설교를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가정과 지역, 직장 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희생적 삶으로 선교한 나오미와 룻과 같은 선교 여성이 되기를 여전도 회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내 선교사, 어머니 선교사, 며느리 선교사, 할머니 선교사, 옆집 아주머니 선교사, 동창회원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하겠습니다. 선교대회 참가자들은 영적 제도약과 선교 활성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창조적 선교 여성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교 여성인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한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931년 중국의 첫 여성 선교사인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여성 평신도들의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는 군선교를, 197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교육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는 등 점차 선교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10개 군 선교지를 포함해 국내 31곳, 해외 29개 나라 44곳의 선교지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898년 63명의 여성들로 시작된 작은 조직이 이제는 전국 130만 여성 회원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꾸준한 선교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교적 열정과 안목으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시대를 잘 분별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날 통합여전도회는 체코 이종실 선교사를 포함해 15년 이상 근속 선교사 7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 소득을 늘리고 교회도 함께 부응해온 충북 괴산의 순복음 후영교회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있는 순복음 후영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농번기에는 70여 명, 겨울철에는 100여 명입니다. 후영리의 주민이 20여 가구에 50여 명에 지나지 않지만 후영교회 주일 예배에는
마을 주민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참석합니다. 순복음 후영교회가 농촌교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마을과 함께 부흥한 덕분입니다. 1992년 8월 김경준 목사가 후영교회에 부임했을 때 신자는 3명. 지금은 후영리 근처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후영교회를 찾습니다. 오신 분들이 그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농산물 판로가 이제 후영교회 오면 이제 되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셔서 교회가 부흥을 한 것 같아요. 김경준 목사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넓게 보급되지 않았던 1997년 초기 통신 서비스였던 하이텔의 인터넷 유통법인인 선안농부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선안농부마을은 대한민국 법인 가운데 16번째로 홈페이지를 갖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물 판매와 이익을 남기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유통비를 많이 빼게 됐죠. 유통비용을 다 빼고 나니까 집사님들이나 또는 마을분들이 하는 말이 1년에 한 400~500원 더 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물건을 갖고 오시면은 이제 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더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신선한 제품을 그때그때 이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선안농부마을을 비롯해 후영교회에서 설립해 독립한 영농법인 3곳의 매출은 1년에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순복음 후영교회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30가구가량의 집을 짓고 진료소를 지어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교회 차로 병원 바로바로 모시고 갔다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병원이 가까운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교회, 시골 마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그 교회 가면 신앙생활도 삶의 질도 이렇게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지난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8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의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취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맡아 1년 동안 총회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장 고신 김성복 총회장은 총회장 취임을 겸한 재단 이사장 취임사를 통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화합하고 화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영한 목사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김동욱 서울행정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수학했으며 199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제10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른 시일 내에 총신대 안팎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가장제일교회가 전교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순교자 합동 추모 예배를 열고 손양원 목사와 순교자 12명의 신앙을 기리고 순교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제일교회가 2018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인들은 교구별 단합대회와 걷기대회, 말씀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님 안에서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신앙을 좀 다시 재점검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가장제일장로교회는 소종현 목사 부임 이후 매년 영적 회복과 교인들의 화합을 위해 전교인 수련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역사통계위원회에서 마련한 2018년도 여수지역 순교자 합동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노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 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임지영 담임 목사는 현대의 순교자적 삶이란 매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이 오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슬람의 신앙과 역사, 이슬람 선교의 실제, 난민 사역 등 15가지 주제를 다루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한미동맹 미주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국민보훈메달 헌전식 등이 진행됩니다. 세계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김진홍 목사와 소강석 목사, 한정국 선교사 등이 나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강동구 은평교회와 수원 합동신대원에서 정암 박윤선 목사 30주기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